장애를 넘어서 글 김영. 이야기 하나, 영혼의 이야기. 영혼의 가족은 모두 네 식구입니다. 부모님, 누나, 영주, 그리고 막내 영호, 이렇게 넷이지요. 영호의 아버지는 잡지사에 다닙니다. 일에 빠져서 가족과 어울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빼놓으며 그런대로 좋은 아버지입니다. 영호의 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돌봅니다. 다니던 회사는 오래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로는 집안일을 돌보고 있습니다. 영주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싹싹하고 얼굴이 예쁜 영주를 영호는 정말로 좋아합니다. 영호가 남았군요. 영호는 10살 된 보통의 아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호는 보통의 아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제 나름의 개성이 있듯 영호에게도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영호는 착하고 부침성이 좋아서 사람들을 잘 따릅니다. 그런 영호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호의 외모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요. 영호는 뒷머리가 납작하고 눈 사이가 넓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혀있고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호는 보통의 아이입니다. 영호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환자라는 사실만 빼놓으면 말입니다. 영호 아버지는 편집장입니다. 잡지 전체의 편집을 책임지는 사람이란 뜻이죠. 얼마 전 영호 아버지의 잡지에는 다운 증후군에 관한 글들이 실렸습니다. 그런 글들을 실자고 제안한 것은 영호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에 잘못 알려져 있는 다운 증후군에 관한 생각을 바로잡고 싶었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 영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호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어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영호가 태어난 날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영호 아버지는 아들을 몹시 기대해왔습니다. 저 딸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였지만 선호해야 되는 기대는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영호 아버지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다운 증후군 환자입니다. 항상 자신을 넘쳤던 영호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장애아라는 사실이 몹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영호 아버지는 화가 나면 영호를 백치라고 불렀습니다. 영호 어머니께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영호 같은 애가 나왔어 라고 억지도 부렸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처음으로 아빠 하고 말을 했지만 영호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영호는 백치가 아니었어요. 영호 아버지는 영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영호는 비로소 아버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호 어머니의 꿈은 훌륭한 광고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낳으려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꿈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를 낳고서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영호는 엄마의 전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아이였습니다. 영호 어머니는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영호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영호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영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호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영호의 아버지는 영주만을 자식으로 여겼습니다. 영주만을 아끼는 남편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영호가 제때 아빠란 말을 하지 않았다면 부부는 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영호 어머니는 지금도 혼자 웃음을 머금고랍니다. 영호 어머니가 아버지가 영호 앞에 무릎 꿇은 장면을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영호 아버지와의 전쟁이 끝나자 세상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영호는 다른 아이보다 느리기도 해도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한 번은 영호와 함께 지하철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중년 아버지 어머니가 영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영호 어머니는 아이가 어리서이겠겠니 생각하고 기꺼이 아이를 앉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영호 어머니에게 청상도 아닌 저런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까라고 말했습니다. 영호 어머니는 영호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런 유해 동정은 영호 어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한 번은 과일 가게에서 영호가 사과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끗하게 쥐나주는 아이가 모자라 보이니 제대로 된 일로 다니고 화를 냈습니다. 그 말은 얼마나 가슴을 아팠는지요. 하지만 영호의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영주는 영호의 누구보다 아낍니다. 영호 손을 꼭 잡고 슈퍼마켓에도 가끔씩은 남산을 오르기를 합니다. 영주에게서 힘든 때가 있습니다. 영호 때문에 말이죠. 어느 날 영호를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던 영주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도 영주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데리고 놀이터를 찾아간 영호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놀이터에 있던 남자애들 서너시 영주를 보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영주 동생은 바보리요. 영호 어머니는 남자애들을 야단쳤다. 그리고 남자애들의 집을 찾아가 어머님들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교사의 연락을 받고 학교에 간 영호 어머니는 영주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착하고 귀여운 싹싹한 영주가 말이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교사는 소풍날 동생과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영주는 싫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영주의 가슴에도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소풍날이 다가오고 영호와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영주는 자신이 더 큰 놀림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하기 좋다 꼬리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영호의 곁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영호는 자신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생김새는 다르지만 예쁜 웃음을 가졌다는 것들 알았습니다. 아이들 모두는 영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영주는 영호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야기 둘. 야구부원 성우.
목명초등학교 5학년 성우는 야구부입니다. 수업을 모두 마친 후 연습을 하기 위해 몹시 힘이 듭니다. 숨을 헉헉거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한 번도 그런 얼굴을 찡그린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흘린 땀이 온몸을 적셔도 성우는 마냥 즐거울 뿐입니다. 성우는 자신이 야구부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비록 다른 아이들이 빠뜨린 공을 줍는 일의 전부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휠체어를 탄 자신이 야구부원이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우는 휠체어를 탄 아이입니다. 흔히 말하는 장애인이죠. 성우가 태어나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억차 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 성우의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조금만 늦게 병원에 갔다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친절하신 의사선생님 때문에 살아난 것이라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성우의 엄마의 그 말에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때 죽었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 경기도 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성우는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우가 야구부원이 된 것은 감독님 때문입니다. 성우는 수업을 마치고도 매일같이 학교 운동장에 나와 야구부원들이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우는 어느 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야구부원이 되고 싶어. 엄마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성우의 손을 끌고 학교로 갔습니다. 엄마의 말을 들은 감독님이 깜짝 놀랐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않던 감독님은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성우야, 야구는 보기보다 힘든 운동이다? 괜찮겠어? 성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감독님은 성우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잘해보자 임마. 하지만 성우가 정식 야구부원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있었으면 바로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야구부의 연습을 지켜도 교장 선생님이 휠체어를 탄 성우가 야구부스를 입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감독님을 불러 어떻게 된 일이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애들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감독님이 연습하던 아이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커다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야구는 생각이 제대로 박혀있어야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건강한 몸보다 우선인 것이 건강한 정신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끙 소리만 내고는 운동장은 떠났답니다. 야구부원인 성우의 꿈은 야구장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멋진 공을 쳐내는 투수나 강속골을 받아 저 홈런을 치는 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성적을 기록하는 기록원, 그것이 성우가 가진 꿈입니다. 성우는 야구장에 건강한 몸을 가진 야구 선수 말고도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야구장을 정리할 필요도 사람도 필요하고 야구 경기를 기록을 남긴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선수들도 관중들도 야구에만 몰두할 수 있겠지요. 감독님은 기록원이 되려면 야구를 정말 좋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요. 우리는 언젠가는 휠체어를 탄 성우를 야구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경기를 보며 열심히 기록하는 기록원 성우 말입니다. 이야기 셋.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은 어렸을 때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재주가 매우 뛰어난 소년이었습니다. 시계나 라디오 같은 것 간단한 것뿐 아니라 초보적인 수준의 컴퓨터도 만들었을 만큼 매우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호킹이 대학원에 진학해 우주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호킹의 몸이 이 선생님 것은 21살 때였습니다. 호킹이 앓는 병은 운동 근육 신경 질환입니다. 흔히 누게릭병이라고 알려진 이 병에 걸리면 근육이 마비 증세가 나타나고 온몸이 들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의사는 호킹이 3년밖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시험고받은 호킹은 한때 자포자기에 빠져 술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호킹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 없이는 살 수 없는 호킹이었지만 쉬지 않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호킹은 블랙홀에 관한 새로운 이론들을 내놓았고 아인슈타인 이래 최고 과학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킹은 32세 때 영국 학술원 회원이 되었고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 우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널리 알렸습니다. 호킹은 지금 보고 듣고 손가락을 약간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 세계를 돌면서 우주 생성의 비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킹의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컴퓨터와 음성 확성기 덕분이었습니다. 호킹을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에는 단어 구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호킹이 원하는 단어들을 누르면 문장이 완성되고 완성된 문장은 음성 확성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바뀐답니다. 호킹은 말합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이 세상에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 호킹은 자신의 삶을 지루하고 따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병은 그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지요. 이제 호킹은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병에 걸리기 전보다 더욱더 행복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든 하나의 수정란에서 출발합니다. 이 수정란에는 모두 23상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하나의 염색체에는 다시 수천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바로 이 유전자가 우리의 성장과 발육을 책임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중 21번째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운 증후군을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발생 이유. 다운 증후군이 생기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방사선, 약물, 바이러스 등 여러 이유 중 어떤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운 증후군의 특징.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알아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외모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의 성격은 원만하고 사람들에게 친근감 있게 행동합니다. 호흡기가 약해 감기에 자주 걸리며 심장도 튼튼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끝.
고생했어요.